자, 행위시법주의와 관련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죠. 행위시법주의, 형법 1조 1항 2항이 문제되죠. 법조문을 먼저 보시면 형법 1조 1항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죠. 행위시법주의. 예외 2항이죠. 그런데 법률이 변경이 된 거예요.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거죠. 더 유리하게 바뀐 거죠. 이때에는 행위시법이 아니라 재판시법, 신법에 따른다 라는 거예요. 재판시법, 신법에 따른다. 행위시법 원칙의 예외인 거죠. 이게 원칙이고. 자, 이 사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문제가 된 건데 법이 바뀌었어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이 구법에서는 그 처벌된 행위를 막 써놓고 있어요.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정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속여서 또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정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이거를 다 처벌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법에서는 간단하게 바꿨어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이 행위를 더 포괄적으로 정의 규정을 해놓고 간단하게 처벌 규정을 써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냐? 구법처럼 이렇게 행위들을 나열하지 않고 왜? 이 행위들은 여기에 다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규정을 뭐라고만 얘기하고 있냐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돼 있어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원심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잘못 판단한 거죠. 원심은 요 행위들이 구법에서 정했던 요 행위들이 신법에서는 없다. 여기는 없잖아요. 이런 문헌의 기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이제 신법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구나. 즉 범죄 행위를 했는데 신법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구나. 따라서 신법에 따른다. 신법.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신법에 따르면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 정의 규정에 이 행위들을 포함시켜 놨어요. 포함시켜 놓고 이 벌칙 규정에서만 간단하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따라서 이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 간단하게 써놓은 것 안에 이 구법의 행위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놨다라는 거죠.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 게 아니고 이 신법은 여전히 그 행위는 이 행위들 여전히 처벌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처벌한다. 다만 법정형을 봐야죠. 구법은 그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신법은 뭐라고 하냐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법이 더 무겁죠. 신법이 더 무겁게 변했어요. 신법이 더 무거워졌다. 신법이 구법보다 가벼워졌을 경우에는 유리하게 신법에 따르지만 무거워졌다. 원칙대로 행위시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신법이 무겁게 됐으니까 더 유리하게 행위시법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대로 구법에 따라서 1조 1항 행위시법주의로 가서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것으로 의율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이거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 명령 입력하거나 하게 하는 것 이거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구법의 형사처벌 대상은 신법의 그 처벌 행위에 충분히 포함된다. 따라서 형이 폐지된 게 아니다. 하지만 형은 법정형이 무거워졌죠. 따라서 신법 시행 전의 행위는
원칙, 행위시법주의, 형법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시 법률에 따라서 국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한다라는 겁니다. 원심이 잘못 판단한 거죠. 이게 삭제되면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구나. 법령 개편으로 형이 폐지된 거구나. 그래서 면소구나 라고 판단했지만 그게 아니다. 다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거다. 여전히 처벌되고 있는 거고, 다만 법정형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행위시 법률에 따라서 더 유리하게 원칙에 따라서 1조 1항으로 의율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죠. 마치겠습니다.